하실 주제의 제목은 선생님의 번아웃 다루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자의로 원해서 선택하신 프로그램이니만큼 내 관리, 선생님으로서 좀 더 자의로 선택하신 게 아니세요? 네네. 그래서 나의 관리, 내가 좀 더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에 어쨌든 관심이 많으시다고 보고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풀어나가려 해요. 창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과정 안에 왜 선생님의 번아웃을 넣었을까? 이 주제를 오늘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가실 텐데요. 여기 아마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창의 인성 주제의 가장 주체가 되는 것.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그 주체가 되는 것. 창의만 다루는 게 아니고 또 인성을 다루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스승님, 선생님이란 개념은 선생님의 인격으로 다스리는 것,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좋다도 선생님이 그 자체로 창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창의 인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는 교육 자체가 창의 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짧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틀리게 좀 내가 즐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 치료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작업은 없어요. 이거는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9.11 테러 사태가 났을 때 미국에서 전역의 치료사들을 다 모았거든요. 뉴욕에. 왜냐하면 아이들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사가 뉴욕 치료사들도 지금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치료사들이 다 왔어요. 말로 하는 상담가, 미술, 하다못해 마사지 하시는 분도 왔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해서 논문 결과를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하다못해 앉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 선생님들의 직업이 여기 체육 선생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머리 이성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쪽 뇌를 사용해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분도 있고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 힘든 과정을 오늘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서로 다 잘 아시나요? 이런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 그런 불완전함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덜어가 보려는 그런 욕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김효경입니다. 이번에 이제 창의하고 인성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될 게 있고 그런 게 필요해서 다른 것보다도 저 스스로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 포럼을 연수를 받으면서 체육 수업에서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고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 좀 많이 풀고 제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창의 인성을 하라고 하는 분들도 진정으로 창의 인성을 아니까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선생님들이어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창의 인성의 정의가 곧 우리 학교의 창의 인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들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어떤 철학과 통찰과 아이들을 보는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예요. 특히 한국이. 왜 우리나라 그런 지적 많이 받잖아요. 저희 나라는 기술은 뛰어난데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가 보는 저희 나라의 창의성은 창의성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나라도 창의성이 뛰어난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육의 그 나라의 색깔을 입히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힘든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보통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서로 격려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요. 오늘은 내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오늘 시간만큼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특징 자체가 힘든다는, 제가 제 수업을 들어봐도 한 번도 들어오셔서 선생님들이 나 오늘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도. 근데 얼굴 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새끼 남편하고 싸웠나 봐. 막 이러기도 하고, 왜 저러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근데 정말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그걸 잘 얘기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라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참 묘해요.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료할 때 들어갔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날따라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평정이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은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학자들만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일하는 곳의 환경적인 문제나 근무 시간 또는 업무량이 지나쳐서,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일에 비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것들이 차츰차츰 누적돼서 경력이 오래돼서 이런 이유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직업이. 그래서 이 번아웃이 누적되면, 선생님들은 그래도 번아웃을 잘 극복을 하셔서 여기까지 계시지만 관두게 되죠. 이 일을 관두게 돼요. 그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가 고비인 것 같아요. 3년 정도 있으면 극과 극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치료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딴 일을 하든가.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 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선생님인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은 뭔지, 내가 원하지 않는 선생님은 뭐냐면요,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 아이들이 대하는 것 중에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 중에 내가 봐도 이건 좀 아이들한테 아니다 싶은 것들, 혹은 동료 교사들을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범한 선생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속임수를 잘 따라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급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교직을 시작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좀 어렵게 하고 아주 순종을 해요. 말도 잘 듣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중학교라서 그런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중학교 2, 3학년들은 엄청나게 뛰어들어요. 중학교가 치료할 때도요, 중학생이 오면 치료사들 긴장을 많이 해요. 말귀가 안 통하거든요. 얘네들은 말귀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뇌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건 뇌파하고도, 그러니까 뇌 성장하고도 연결이 돼서, 걔네가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리스닝이 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스럽고 제일 모험심이 강하고 반항심이 제일 강한 게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를 다루는 선생님들은 거치세요. 본인도 거치시고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회의도 많이 느끼고, 아마 이제 그거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거. 그래서 아마 원하지 않는 선생님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얘기하신 거겠죠.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선생님의 말이 먹히는, 이러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거. 장애인성 프로그램을 요구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말고 창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초등 같으면 체험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요. 수업 과정 속에 다 들어있던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통일교육인 이런 것들을 따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로도 뭐 재량적으로 따로 떼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틈내서 공부 가르치고 본업이 이제 업무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사실 부장급 이상 되면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들. 뭐 선생님의 번아웃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선생님 이것도 또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 이런 것보다도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런 압박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참 큰 것 같아요. 잘 내 고민을 보면 내가 해야 할 고민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할 필요 없는 그냥 학교 자체 그 동네 자체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벗어나면 아까 5년 버티다가 말면 거기를 벗어나면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이런 게 있고요. 그것이 번아웃 구별해내는 구획을 구별해내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그냥 나뿐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해야 하는 일인지.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까지도 다 껴안아요. 이 국정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나가는 거 여자분들은 제가 저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나. 사실 그 고민은 그 아이 엄마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그 구획을 나누시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생님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선생님일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올해 처음 반을 맡았는데 다른 반에 비해서 우리 반의 가장 큰 강점으로 민주적이다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 우리 말을 잘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면이 많아서 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말을 붙이는 아이들하고만 얘기를 자주 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애들은 제가 편애한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처음에 만날 때 선생님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기본적이어서 입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게 나쁜 표현을 하면 권위적인 거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다루니까 매너리즘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치료적인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메인 리더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사용 설명서를 미리 배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름이 김소연이면 김소연 사용 설명서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들 개인 홍보자를 갖고 계시나요? 전 선생님인데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생님에게 정말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까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선생님 내 사용 설명서를 만드셔서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배포하셔도 좋고 선생님들이 개인 홈피나 블로그, 선생님 개인 블로그들이나 뭐 싸이월드 이런 걸로 해서 내 사용 설명서는 엄청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는 그걸 안 보여주시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요, 요건 선생님한테 가서 해도 되는 거, 요건 우리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 규칙이 생겨요. 이게 설명서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리고 처음에 수업을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건 정말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는요, 선생님 경력을 꼭 얘기해 주세요.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은. 우리는 강사들한테 그 경력 쫙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기가 죽는다고 그리고 애들은요, 학원 가면 경력부터 와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럼 그냥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잊혀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피어 비전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여기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아리가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피어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나를 내가 제대로 선생님으로서 갈 수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선생님 좀 지치셔서 그런지 수업 시간이 뭐 예를 들면 뭐 45분인데 선생님 5분 만에 일찍 나오대 이제 이런 거를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 그거 참 장점인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동료들이 해주는 얘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래서 그 아까 이런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지역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 분위기가 왜 이러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슈퍼비전이고요. 그냥 슈퍼비전은 뭐냐면요. 선생님보다 더 전문가들에게 선생님을 맡기는 거예요.
뭐 같은 선생님도 괜찮고요. 어떤 치료를 받으셔도 좋고. 근데 이게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높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의뢰해도 좋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적인 인사이트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것이 창의 인성, 제가 주장하는 창의 인성의 핵심이에요. 스스로를 돌보고 점검하는 통찰을 얻는 자기 개발입니다. 통찰에는요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실 건 바로 이 통찰일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창의 인성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 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하나를 깨달으면 그 다음을 응용하고 응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게 아마 창의인 것 같아요. 과학도 직접 입에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한 장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 그걸 통해서 많이 응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근데 이 기본은 통찰이에요. 아이들이 통찰이 오면 더 놀랍게 응용을 하죠. 뭔가 웜업을 좀 해볼까요? 제가 자료를 그 부록 3편이에요. 여기 다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 3편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써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 검사의 아주 장점은 선생님들이 굳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걸 떠나서 아이들이 그걸 조금 못한다는 거죠. 언어 테스트보다 물론 얘네들도 진지하게 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검사에 포함되는 좋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검사 기법 중에 하나고 미술치료사들이 실제로 지금 미술치료협회에서 공증된 몇 가지 그림 검사가 있어요. 그런 뜻은 그거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선생님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거고요. 이거는 오늘은 한번 내가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안 붙여드리는 이유가 요게 카드가 있죠. 아마 14개인가 12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요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관계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시는데요. 뭘 덧붙여도 좋으시고 2개 이상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설명을 간단히 1줄, 2줄로 쓰시면 돼요. 네. 스트레스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의식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저희 무슨 어디 센터에서 캠프를 갔다가 김밥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자기 것도 먹고 남의 것까지 먹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밥이 혹시 상했던 김밥인 거예요. 다들 저희 병원이 난리 났는데 오직 자기 것도 먹고 남의 것도 먹던 그 아이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틀려요. 네. 그리고 남들 다 멀쩡한데 나 혼자 잘못 먹고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AB 생활습관지고요. 보시면 135 이상이면 타입 A 성격이에요. 여기 135 이상인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135. 네. 있으세요? 아, 네, 135. 그 다음에 160에서 200 사이면 그리고 혹시 흡연가라면 심장병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의사들이 연구한 발표예요. 그리고 135에서 159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00에서 134 계세요? 대부분 이 경우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A이기도 했다가 B이기도 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A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0 이하면 B예요. 100 이하가 있으세요? 아, 네. 또 있으세요? 100 이하도 있고 아주 점수가 낮으신 분도 있나요? 그런 분이 없나요? 자, 타입 B가요. 그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사실 잘
받는데 남들보다 받는 그 기준이 약한 거죠. 잘 또 극복해낼 수 있고.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타입 A는요, 전형적으로 회장님 성격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왜 TV에 보면, 이렇게 해서 뒷목 잡아서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타입 A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타입 A예요. 그러니까 성취 지향적이고, 성공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심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급하면서 급하고, 그러면서 도전적이면서, 그리고 적개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타입 A예요. 근데 이분들이 장점은 사회에서 잘 적응하세요. 그리고 성취력도 높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러다 어느 순간 해서 쓰는 거죠. 네. 근데 타입 B는요, 성취지향적이지 않아요. 그죠? 나의 중심이고, 깨달음이 원천이고, 이제 약간 그 세속과는 먼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내가 A인지 B인지 혹은 혼합이어서 내가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근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의 환경은 A 중심이죠. 그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A면 죽죠. A에다가 완벽주의고 계획적이면, 사람의 성격이 계획적이면 그 왜 칠판에 이거 있잖아요. 쫙쫙쫙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회의하고 쪼시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죠.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여긴 넣진 않았지만 MBTI 혹시 아시나요? 네, MBTI를 받아보세요. MBTI를 받았을 때 외향적이고, 그 다음에 S 감각적이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T 사건 중심이면서 계획적이면 그 학교는 성공할지 몰라도 선생님들은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미 마음이.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성격에 따라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스, 이 그림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것도 24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점수가요, 1점에서 5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치료사들은 상징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림 분석을 해서 또 점수를 얻지만 선생님들은 내용을 보고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학생들이 한 줄, 두 줄로 내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1점이 가장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림에 나타난 대상이 슬프거나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무기력하게 자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급박하게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이 1점이에요. 그리고 3점은 2점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부정적이긴 한데 누가 죽고 죽이고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부정적인 내용은 2점이고요. 3점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뭐 갈등적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것은 3점을 주시면 돼요. 감정이 없는 것도 3점입니다. 그리고 4점은 다소 긍정적인 내용이고 운이 좋은 거고요. 5점은 둘이 관계가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점수를 본인이 한번 매겨보세요. 5점 나오신 분 있나요? 5점 네.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뭡니까? 공기 맑고 물 맑고 한적한 곳에서 정신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을 행복한 취하고 거예요. 있다고요? 또 긍정적인데요? 네, 맞아요. 또 1점 나오신 분 있나요?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 성 안에 네. 공주가 갇혀 있어요. 성 안에 공주, 신부 같은 여자가 네. 갇혀 있어요. 그냥 갇혀 있나요? 감옥에 있는 속에 감옥에서. 이렇게 성 안에 이렇게 조그만 공주님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나무가 고사한 거예요. 1점이에요.
3점 있습니다. 3점. 아니 선생님 저는 똑같은 화산인데 화산 폭발했는데 저는 열기구를 타고 그게 산출이 아니라 평상시에 화산 폭발하는 그 마그마의 리얼한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열기구를 타고 가서 싹 보고 안전하게 이렇게 착지를 했다. 안전하게라는 말을 쓰셨으면 여기 지금 안전한 장소에 착지하는 걸로 나오니까 네네네. 그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했다 그러면 4점을 돌릴 수 4점 정도. 있어요. 네. 똑같은 저는 똑같이 성을 그렸는데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마을은 좀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행글라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평소에 높은 데서 이렇게 행글라이딩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 성에서 행글라이딩을 해서 이 마을에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해피엔딩이죠. 저희가 웃으면서 했지만 1점이 나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의심해요. 얘가 우울증이라고 진단 안 해도 우울 정도가 좀 심하구나. 지금 순간에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겠죠. 게다가 아까 A 유형이라고 하셨죠. 네,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게 리얼해요. 아주 리얼해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제가 그림을 안 봤지만 이렇게 뭐 그림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림도 못 그려요. 그리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문법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선생님 적어줄게. 가능합니다. 네, 그려주는 것만 빼고. 그랬을 때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높구나. 지금 스트레스가 높구나. 혹은 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화산이 폭발하는 시기에 공룡이 활보하는 시기고 공룡이 논이고 있다. 위험하죠. 선생님 위험하네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공룡이 다니고 있다는 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아마 여기서 공룡이 학생들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빨리 버티셔서 딴 곳으로 도망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실 텐데요. 그 아까 A 유형 중에서 하나, 선생님 A 유형이거나 내가 번아웃이 됐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가 21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적개심, 냉소적인 분심,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선생님들 이거는요, 그 혹시 선생님들만의 그 검색 도구가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도서관이 국회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리스포이어라고 학문적 자료를 검사하는 데 있으시면 이 진단 도구는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행복 만족, 자아 존중감도 진단 도구가 있다는 거. 행복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체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가 체크잖아요. 진단보다는 내가 체크하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의 트렌드 아까 뭐 긍정 심리학 들으셨나봐요. 그 얘기 들으시다가 좀 아셨는지 모르죠. 요즘은 암내형이에요. 요즘 창의성은 암내, 전전두피질 앞에서 나와요. 과학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잔의 운해를 통합하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암내가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창의성에 관여해요. 그리고 이 암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찰이 있어요. 아까 인사이트 비밀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통찰이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순간을 잘 넘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어디서 비롯되는지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할 시간 그것이 이 암내형을 자극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내를 많이 움직이면 통찰이 오고 그것이 창의 인성의 기본이에요. 창의하고 인성이 다 합쳐져 있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창의 인성의 그 자극을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활동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요, 이완이에요. 명상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니면 그냥 웜업, 내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부르셔도 돼요.
이게 조금 힘드시면 이 과정이 나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안 해봤고 갑자기 마음에서 좀 이상한 게 울컥울컥 하는 것 같고 이러시면 눈을 뜨시고 그냥 하셔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2가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뭘 하시냐면 편안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그 대신 허리는 곧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숨을 복식 호흡을 하세요. 깊이 들여 마셨다가 깊이 내쉬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몸이 좀 움직일 것 같으면 조용히 내 숨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펜을 마음에 드는 펜 2개를 잡으셔서 색깔을 각각 달리하셔서 그 내 숨소리에 따라서 팔을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지면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음악에 따라서 내 숨소리에 따라서 그냥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안 움직여 보시면 안 움직이셔도 돼요. 좋아요. 근데 움직이시면 움직이셔도 좋고요. 뭔가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셔도 좋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자, 이제 일단 눈을 한번 감아 보실게요. 음악 소리를 들으시고 숨소리를 집중을 하시면서 그 숨소리를 따라서 팔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시면 하세요. 눈에서 감으면서 뭔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시면서 했을 때랑 눈을 딱 떴을 때랑 결과가 어떤가요? 누가 한 분이 지금 깨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음악 리듬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음악이 들리니까 이게 코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가 뭔가 이렇게 징하게 오는 듯 하면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뒤로는 하나도 안 그린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앉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나셨어요. 자, 이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가지를 좋아요. 근데 움직이시면 뭔가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